자, 세자와 벵갈 고양이처럼 운영하는 부산 스티븐 주랑장 김대용 드디어 이제 좀띠엔 파타야 비치 휴가를 마치고 좀띠엔 버스 터미널에서 5시 버스를 탔습니다. 코로나 동안 버스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운전석하고 이렇게 완전히 차단을 해놨습니다. 아까 오전에 11시 반에 버스 티켓 사러 왔을 때는 엄청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뒷좌석 한 사이 거의 좌석이 빈 상태로 거의 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시끄러운 소리는 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애들이 조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거는 뭐 재미나다라는데 여기 오면 막상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계속 이렇게 한쪽 도로를 하수도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리가 좀 유독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한쪽을 공사를 하니까 엄청나게 심하네요. 여기는 기존의 주거 지역하고 도로 자체를 사실은 뒤집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기 거의 한 9년 동안 휴가차 이렇게 뭐 4박 6일, 5박 7일, 뭐 9박 10일 이렇게 와보는데 인도인들이 많이 묵는 호텔에 묵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인도를 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행 유튜브들은 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막상 이 나라에 와서 같이 부딪혀 보면 자기 나라에 사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거 많이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있는 공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전화도 좀 크게 하고, 제가 두 번이나 묵었던 호텔에서도 새벽 3시까지 제 호텔 문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 적이 있어요. 몇 번이고 주의를 줬는데 미안하다고 하는 척만 하고 또 통화를 하고 좀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으로는. 지금은 이 버스는 방콕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계속 1, 2, 3, 4편으로 계속 소개해드렸던 좀띠엔 터미널 근처에서 하고 이제 완전 다른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박나붕으로 저기 차이약 프루백 로드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보통 파타야 근처를 띄우면 박나붕이라는 이렇게 지역으로 뜨더라고요. 일단은 갑니다. 이렇게 와이프도 지금 고양이들이 걱정이 되고, 부산에도 아까 가게 캡스 비디오를 띄워보니까 굉장히 추워 보이는 그런 화면이더라고요. 지금 약간 좋은 화면을 밖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전부 공사 중입니다. 어차피 저 운전자 쪽 정면 시점도 거의 퇴근하는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볼 게 없어요. 예전에 왔을 때는 하늘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멋있었는데 일단은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뭐라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아내는 유심 칩으로 만 얼마때 유심 칩을 바꿔가지고 호텔이나 어디에 와이파이 띄워서 사용을 잘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체질이 아니고 일단은 뭘 할 때 확실히 하드 스타일이 돼서 3GB 충전 한번 하고 2GB 충전 한번 해서 일단은 영상을 다 올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뭐 버스길로 가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약간 이국적으로 보이는 길들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도심 인프라들, 사람을 위한 길들이 좀 아닌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도 뭐 인도라고 만들어 놔봤자 사실 많이 다니기가 불편한데 여기는 조금 이제 하수도 공사들을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진 듯 한데도 계속 불편해요. 저렇게 돌출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참 팬데믹 이후에 이곳들도 살아보려고 그래도 안간힘을 쓰고 문도 닫은 데도 많았고, 또 잘 버텨낼 때는 오히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확장해가지고 잘 된 데도 많고,
4일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와, 여기 주유소는 좀 잘 되는 주유소인데 또 바로 옆에는 세일 주유소. 와, 여기는 등등 비었네요. 아, 저 옆에하고 여기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 차들이 보통 운행 구간들을 제가 보니까 1시간 간격인데 터미널 안에 한 대가 대기해서 만약에 2시 차를 딱 손님을 싣고 대기를 하면 길가에 2대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안에 청소를 하고 식사 시간 되면 이제 기사가 식사를 먹거나 그러면 2시 차가 출발하자마자 다음 차가 일단 들어옵니다. 보통 한 대 옆에 2대가 다음 차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이제 기사가 식사를 못했는가 한 2,000원짜리 뭐 비닐 포장된 걸 손님들 가방을 받으면서 이렇게 포크로 떠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사는 게 우리하고 뭐 입고 사는 게 다르지는 않죠. 와, 여기 세차장 있죠. 그나마 조금 수준 있게 하는 세차장이네. 아무래도 제가 스탠바이 초량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동네 와서도 카센터라든지 오토바이 렌탈하는 곳이라든지 세차장이 있으면 꼭 그 9년 전부터 봤습니다. 어제도 파타야 황제 이발소 옆으로 가서도 봤고, 이 길이 사실은 태국에 왔을 때 파타야의 메인이죠. 메인. 우리가 해변길만 다니다가 여기가 메인입니다. 여기는 와이프하고 장모님 살아 계실 때 장모님한테 약 사드리려고 여기 건너가서 거기 전통적으로 약재로 만드는 그런 스토어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모르겠어요. 정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태국의 전통적인 자연 산물로 만드는 그런 약재 쇼핑 센터인데 외곽지역에 있어요. 뭐 관광객들 관광버스로 유치하기 좋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건 준비 안 하는데, 여기를 예전에는 150cc 혼다 PCX 빌려가지고 오토바이로 매일 여기를 한 며칠 동안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익숙하고, 그때 다니면서 이제 주변 길들을 좀 많이 알았죠. 어디까지가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이고, 어디까지가 이 주변 인프라가 있고, 그 전통대 마이트 마켓 말고 이렇게 큰 도심처럼 되어 있는 대형 마트들, 그리고 아울렛, 그리고 큰 나이트 마켓, 그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큰 시도등에 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선팅을 딱 햇빛에 걸리지 않는 위치까지만 해놓고 시야 확보되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놨네요. 특이합니다. 태국의 자동차 인프라는 거의 다 일본 차들이죠. 마츠다, 도요다, 스즈키, 옆에 차도 SUV 차 도요다, 가끔 메르세데벤츠 BMW 보이고요. 픽업 트럭도 거의 뭐 어쩌다가 좀 좋으면 이제 미국 포드차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차 보면 반갑다기보다는 약간 이거 뭐지 생뚱맞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이 길은 참 익숙합니다. 중간에 신호등 사이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현재 태국 구강의 약간 저게 모습이네요. 에소 주유소. 항상 주유소에는 저렇게 편의점이 딸려 있습니다.
오토바이 판매점, 식당, 이렇게 전선을 길가에 전선 정리된 걸 보면 아직도 참 이 나라 인프라가 제대로 다 구축이 안 됐다. 전선이 얼기얼기 슬기슬기 그렇죠. 저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땅 밑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도 저기 하늘로 저렇게 막 전선이 날아다니는데, 와 보십시오. 엄마가 이제 아이 하교시키는 장면 멋있습니다.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저렇게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맥도날드, 맥도나르도 다른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전시킨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외곽으로 나오면 실제로 그런 인프라들이, 여기가 맥스 클라스 스타디움 바타야가 여기 아마 킥복싱 무에타이 하는데, 저기가 무에타이 하는 데고, 약간 외곽으로 나오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하차도를 예전에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지하차도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저번에 밤에 올 때도 고속도로에서 지하차도가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올 때 빨라진 것 같아요, 이 지하차도. 그렇지. 지난번에 올 때도 밤에 지하차도, 옛날에는 위에 길로 왔는데. 맞네. 지금 부산에도 부득길 쪽에 지하차도가 저쪽에서부터 생겨가지고 좀 빨라진 길들이 몇 군데 있죠. 어디에서부터 생겨가지고. 여기는 뭐가, 여기 좀 대형 마트 부위 같은 게 뭐가 많아요. 이 외곽 지역 도로에는. 홈프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관련된 마트거나 뭐겠죠. 여기 태국에 이쪽에 와보신 분은 관광버스 타고 갔거나 한번 와보신 분은 이쪽으로 주변 하나 기억을 한번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영상은 그냥 관광 왔다는 시점에서 그냥 옆으로, 관광버스 옆으로 이제 보는 시점이니까 그냥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오바브리지 올라탔습니다. 던로프 타이어 대리점, 포드 자동차 대리점, 마츠다 대리점. 마츠다 자동차에서는 약간 소형 상업차들이 좀 차를 나름 여기서 인기 있게 좀 잘 만들더라고요. 자, 이제 고속도로 빠집니다. 그저께 이제 뭐 거의 11시 반 12시 택시 타고 가가지고 뭐 못 봤던 장면들을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외곽으로 빠집니다. 방콕으로 가는 간판을 봤습니다. 아, 저기 보세요. 여기 태우고 저렇게 막, 아직은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시골에 이렇게 아직까지 일반 고속도로 진입천이니까 타죠, 저렇게. 여기부터 고속도로 저렇게 빠지죠, 옆으로 도로.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 했어요, 처음에. 아, 이런 외곽에 그냥 집안에 차 한 대 있고 적당한 돈 있으면 살 수 있겠나. 근데 무슨 뭐 생활할 일이 있고 자본이 있어야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무나 또 와서 정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축구장이 있네요. 풋살장인가? 여기는 시선 쪽 맞게 약간 좋은 리조트구나. 여기는 아만야 리조트. 푹 쉬러 올 수 있는 가장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이 뭐 주변에
찾아보니까 이제 뭐 새로 뚫어서 가고 싶어 하는 곳 치앙마이도 많고, 여행 유튜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안 가본 데를 또 가서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이런 데는 어떤 빌리지 같은 데 굉장히 좋죠. 다른 동네 자체가. 예전에도 여기를 한번 보긴 봤는데, 그냥 주거 지역이네요. 이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주거 지역이네. 톨게이트가 나오는지 차가 조금 느립니다. 지난번에는 여기도 지나면서 참 궁금했는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데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데 같은데. 오늘은 다행히 이곳에 굉장히 덩치 큰 사람이라든지, 이거는 기억납니다. 이게 약간 고래상어 조형물 같은데, 나무 보세요. 이게 고래 조형물에 고래상어 조형물 같아요. 고래상어, 그렇죠? 고래상어 조형물. 여기가 뭐인 것 같은데. 자, 파타야 돌핀, 돌핀 아쿠아리움, 돌핀. 여행 좀 오신 분은 여기를 아시겠네. 돌핀 아리움이네요. 아쿠아리움이 아니고 아리움이네. 돌핀 아리움. 파타야 돌핀 아리움. 원래 아쿠아리움 아쿠아가 물인데 아리움이라고 되나 말이. 그거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고. 이번에 저 비행기 타고 갔던 그 똑같은 편으로 돌아가는데, 그 뭡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필요 없이 고프로를 살 필요도 없고, 약간 셀피 할 수 있는 약간 품질 좋은 브랜드가 슈핑인가, 그거를 40몇 프로 비행기에서 보니까 제품 할인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예약 신청해 놨거든요. 그걸 사실은 바로 사가지고 딱 태국 갔으면 뭐 촬영할 때는 좋았을 건데, 문제는 촬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업로드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여행 와서 업로드 하는 게 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행 유튜버들 보니까 캠핑가 조아, 루시, 앤마크, 그다음에 요새 뭐 체코제 티니스가 있고, 모치렐로, 코소보, 그다음에 뭐 각튜브는 그제 뭡니까 지금 뭐 이상한 뭐죠, 월드컵 하는 데가 300종가 드린 데가 거기가 있고, 요새 빠니보트는 안 보이고, 여하튼 애니메이 여행 유튜버들은 대단하다. 자기가 원래 가진 타고난 본성을, 불편함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다 최소화 완화시켜 가면서 그래도 자기 구독자들에 위해서 이렇게 촬영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길 지나가면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어릴 때 제 고향 욕지도 종려나무라고 부르는데 맞죠? 여기 동네를 지나면 집도 좀 괜찮고, 그냥 이 나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요. 나무가 질색 있고. 우리나라 운전사들도 운전 중에 참 메시지 보내고 뭘 많이 하는데,
외국에도 운전사들이 메시지 보내고 통화하고, 볼트 택시 기사도 그렇고, 아까 와이프가 그거 펫 클리닉 가면서 급하게 오토바이 택시 2대를 해서 다 봤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고. 내가 자기 어떻게 하겠노? 저 사람들 직업인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조끼 그거 아마 어제 안 팔았을 거고, 시트 밑에 헬멧 쓰라고 하는데 헬멧 다른 사람 써가 땀 냄새 나가지고 썩은 냄새 나고. 저 사람들 지금 그렇게 사는데 급한 대로 저런 거 뭐 타야지 어떻게 하겠노? 야가 갈 때는 급하니까 오토바이 2대 해가지고 140바트, 대충 바트에 곱하기 40원을 하면 됩니다. 환율이 뭐 올랐든 내렸든 대충 40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계산이 빠릅니다. 4416, 4114, 5600은 좋고, 거기서 볼트 앱을 사용해서 볼트를 부르니까 도요타 승용차가 왔는데, 지금 가는 종팀 비치까지 83바트, 제가 103바트 하고 동정으로 주니까 20바트를 안 주길래 가만히 기다리니까 와이프한테 주더라고.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행 유튜브들도 보니까 그 환전 수수료 때문에 그런 광고에서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크레딧 형식의 카드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와서 뭐 돈 쓴 것까지 다 따지면 대가리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잘 쉬다가 또 일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오늘 뭐 3년 만에 와가지고 덜 복잡하고, 못 만났던 또 타투샵 친구도 만났고, 아내도 저보다는 사실은 말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많았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그래도 이제 결혼까지 하고 한 집에 살면서 깝깝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조금 좋은 거 먹고 쉬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제가 맞추든 와이프가 맞추든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죠. 뭐 아이들 키우면서 어디 한번 가기 힘들다 보통 그러시거든. 근데 여기 직접 와보면 애기들 데리고 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애기들이 좀 힘들어 하죠. 사실은 애기들이 파타야 저런데 백화점에 가면 엄마들 쇼핑하는데 끌려다니고, 사실은 그럴 때는 아빠가 애기들을 맡아주고 엄마는 쇼핑을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맞고, 또 그게 아니면 좀 뭐 두 가족이 와서 조금 어느 뭐 한 가족이 애기들을 한쪽 가족을 봐주고 한쪽 가족이 쇼핑을 실컷 하든지. 왜냐하면 뭐 같은 여자들이라도 쇼핑하고 스타일이 다르면 또 좀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은 옛날부터 엑스 와이프 때나 엑스 걸프렌드도 그렇고 전부 쇼핑할 때 잘 따라서 다녔어요.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있는데, 또 나름 또 저만의 노하우도 있고, 여행을 와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뭐 세차 고객님 중에도 유럽 가시가 싸우고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안 싸울 수는 없는데, 이왕이면 여행을 와가지고 많은 나쁜 기억들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행이 됐으면 제일 좋죠. 여기는 야자수 굴락지죠. 여기가 9년 전에 처음 와가지고 이거 본다고 한국까지 잠도 안 자고 왔습니다. 계속 이거만 보고 간다고. 전형적인 태국, 이게 뭐 주택인지 빌라인지 특이한 게 많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일단 특이한 것보다 그냥 잘 사니까, 안 추접고 잘 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좋다고 하는 건데, 저는 시간이 좀 거꾸로 가 있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해서 더 이상 발전할 게 사실은 뭐 있습니까? 옛날 무슨 뭐 공상과학 여행에 나오면 정말로 이제
육상으로 다니는 게 없어지고 하늘로 뭐 택시가 드론화되고 그런 시대가 안 오는 이상은 더 이상 발전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도 지금 인프라가 도로나 이런 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네요. 네. 9년 동안 여기를 와보면서 느끼는 게 도로가 조금 바뀐다는 걸 제가 조금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달리는 차는 사이드 도로로 이렇게 옆 도로로 가는 거고, 여기는 고속도로로 가는 거고. 이 영상이 지루하시면 그냥 그만 보시고 그냥 계속 대충 태국에는 경관이 이렇구나 하면 그냥 태국 영화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년 전에만 해도 와가지고 얼마 썼나, 얼마 내가 남았나 이렇게 계산했는데, 지금은 뭐 다시 가서 일해서 또 벌어야 되고, 이번에 와서도 뭐 카드값 이결 문제 때문에 막 메시지까지 받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돌아가서 또 날이 춥지만 또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세차 문의 전화는 뭐 발발이 왔어요. 뭐 없는 동안에 그런 전화 받아봤자 별 의미도 없고, 돌아가면 몇 개 정도만 이야기되어 있는데 바로 가면 뭐 바로 할 일은 없고, 우선 제 개인 정비를 하고 공항에 주차해 놓은 제 차가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친구한테 차를 공짜로 받아 가지고 정비한다고 정비해 놨는데, 그때 받아서 배터리를 받자마자 몇 달 만에 새로 바꿨는데 아마 이상한 길 바랍니다. 뭐 시동 안 걸리면 뭐 보험회사 부르면 되고, 아까 마지막 그린카레 먹고 아시루카가 볶음밥에다가 쌀밥까지 먹고, 또 약간 전분이 있는 타이 누들에 치킨이 있는 걸 먹고 해가지고 배가 좀 불렀는데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배가 고픕니다. 하기야 뭐 지금 영상 켜놓고 28분째인데 계속 얘기하면 배가 안 고파지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일찍 가면 또 현지 식당에 가서 한 번 더 마지막 식사합니다. 그 가서 뭐 남은 태국 돈 조금 더 쓰고, 예전에는 바트 남은 게 없어가지고 그 오리지널 공항 식당에 갔더니 와 진짜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된다는 게 거의 루틴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아시아급만 해도 비행시간이 4-5시간이 보통 넘으니까 여기에다 사람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10시 55분을 탑승을 해서 출발하면 김해 6시 5분 도착이니까 시간이 7시간 비행하는 거잖아요. 야간 비행이라서. 이게 참 잠을 그래도 푹 자버리면 되는데 깼다 일어났다면 지칠 건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행시간 기다리고. 근데 제 아내는 옛날부터 우크라이나 가고 오고 할 때 격려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뭐 말할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또 장모님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또 부랴부랴 또 코비드 검사부터 다시 그 PCR 테스트 종이부터 출입국 사무소에 제의국도 준비부터 그렇게
예약해서 3일 준비해서 보내고 도착할 때까지 연락이 올 때까지 4일 기다리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일단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도 뭐 약간의 좀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휴가를 좀 마음 편하게 즐기다가 약간의 집에 가면 좋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부부는 와이프가 원래 만성두통 환자고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저 나름대로 많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두통이라는 병을 다시 앓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부터 두통이 지금지금 시작이 됐는데 참 다시 피곤한 일상속으로 가려니까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태국도 고속도로 공사를 참 많이 하네요. 이렇게 사이사이. 코비드 팬데믹보다 여기에서는 코로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코비드라고 얘기합니다. 코비드. 아니 코비드. 뭐 이야기할 때마다 애프터 코비드, 비코즈 코비드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받으려고 와, 이 나무는 쌍둥이 나무인데 참 특이합니다. 제가 이런 긴 영상을 찍으려고 사실은 업로드를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휴가 동안에 전화기 필요 없는 자동차 이제 토탈 디테일링부터 세차하고 뭐 아니면 제 고양이 사진들도 많이 정리를 했고 그 저장 용량 부족이 있는 게 보면 대부분 앨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